안녕하세요.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김경희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부가 100년 회로를 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 주말 부부에게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날 한시에 결혼을 해서 100년 가약을 맺는다는 것은 정말 참 행복함입니다. 그런데 네, 맞아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제 마음도 행복함이 묻어납니다. 사람은 살면 살수록 정이 들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정이 부부가 살면 살수록, 그리고 제가 삶을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정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마음에 와 닿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니어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 함께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런 것처럼 결혼을 해서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살면 좋지만 그 속에 또 어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헤어짐이 있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시니어분들이 혼자 되어서 연애를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황혼 핑크빛 사랑을 꿈꾸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꿈꿀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녀요? 나이도 그렇고요. 네, 자녀도 그렇고요. 대차적으로 가장 내가 혼자 사는 것을 좀 그만하고 황혼의 사랑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녀들이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자녀들의 말을 듣고는 사랑을 그만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슴 아픈 결심을 하시곤 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의견을 듣다 보면 사실 본인의 삶이 많이 더욱더 외로워지겠죠. 자녀로서는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쵸? 부부로서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애틋함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걸림돌이 또 있자면요. 뭐냐면 재산 상속 문제나 그리고 유산 분쟁 같은 이 또한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생각 때문에 이 또한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건강 때문에 새로운 재결합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또 뇌졸중 같은 이런 성인병으로 인해서 혹시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고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재결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많이 봅니다. 황혼의 핑크빛 사랑을 정말 어떤 것이 최선인지 우리에게 이 사연을 공개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심 가까운 한적한 마을에 사는 70대 초반의 부부입니다. 10년 전에 지금의 아내를 중매로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전처와 사별을 했고요. 퇴직을 준비하는 중에 이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는 전 남편의 구타를 못 이겨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권유를 해서 용기를 내어 10년 전에 그 남편과 헤어져서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지금
결혼한 지 5년째, 황혼 재혼을 한 부부예요. 5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를 잘라주고요. 맨날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는 그런 행복한 부부이고요. 또 남편은 아내들 거들어서 밥도 짓기도 하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면서 정말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는 그런 부부입니다. 식사 시간이면 반찬을 서로 숟가락에 놔주기도 하고요. 또 먹여주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70대가 되셨는데도 일주일에 2번씩 성관계를, 성행동을 하면서 너무 다 행복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이 부부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아내는 남편을 자꾸 거부합니다. 바로 전처 사이에 낳은 남매와 아내의 갈등 때문입니다. 남매와 아내는 통화도 못하게 하고요. 남매들하고, 그리고 남매들이 찾아와도 만나지도 못하게 아내가 그 만남을 막습니다. 둘이, 아내와 남매들이 통화도 잘 했고요. 어떤 좋은 날에는 만나서 식사도 하고 너무너무 다정한 그런 가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퇴직 직전에 남편분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일이 있었는데요. 결혼 이제 3년차, 신혼 3년차 되는 아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남매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나는 당신과 함께 재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계속적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길까봐 오히려 증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는 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내는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그동안 3년 다 되게 아내와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주 1회라도 성관계를, 성행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매일 구애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귀찮다고 힘들다고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지요. 남편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아내와 성관계를 잘 맺고 싶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내 삶에서 정말 무기력감과 그리고 힘듦이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아마도 성욕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은 그냥 아주 편하게 성매매를 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현재 아내는 그 남편과 남매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요구를 합니다. 남편의 가슴이 정말 답답하다고 해요. 아직도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 부부가 살아가야 할지 이렇게 저희에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핑크빛 사랑으로 3년 동안 황혼 재혼을 해서 신혼의 삶을 살고 계셨는데 정말 갑자기 무슨 날벼락처럼 이런 일이 생기면서 아내와 남편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 시간 나눠주시면서 이 부부에게 아름다운 좋은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 사이에 빚어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가족 사이에서 빚어진 원인의 갈등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느 분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내도 남편이 그랬다고 또 너무나 그렇게 마음 문을 닫지 않고 남편에게 좀 다가갔으면 하는데 아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저도 걱정이네요.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이래서 서로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연입니다. 그쵸? 남편분이 퇴직 직전에 그때도 아내를 사실은 사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열애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자녀들에게 그냥 재산을 증여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황혼 재혼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보면 아내의 마음이 뭔가 속은 거, 사실은 남편이 뭐 속였거나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그때 말을 안 했지라는 그런 서운함이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남편이 그 아내에게 말을 안 하고 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편과 아내 생활할 때 어떤 금전적인 재산이 부족한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남편은 사실 주위에 이렇게 황혼 재혼을 한 사람 또 이혼한 사람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나름의 지혜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더 위하는 마음으로 그 재산을 미리 자식들이 나중에 혹시 재산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도 아내는 지금은 마음이 너무 서운해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이 부부는 지금 황혼 재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 남편의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재산을 모두 다 평생 아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요즘에 시니어 분들에게 더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황혼 동거가 유행이라고 해요. 사실혼 관계에 부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가 늘 좋을까요? 사람 마음이 어때요? 늘 똑같을까요? 살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실혼을 가지고 사는 부부 중에도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황혼 동거의 부작용으로 어떤 시니어 여성분이 남성분과 4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열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의 외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분은 돈 한 푼 없이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례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뉴스나 이런 방송에서 나온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한 시니어 여성분은요. 남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불쌍해서 내가 가서 좀 도와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동거를 시작한 거죠. 자식들도 아빠가 많이 아프니까 그냥 혼인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몇 년 후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로는 그 재산을 나에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 남편의 재산을 다 가져갔고요. 이 아내는 정말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황혼 동거가 사실은 외로움을 달래고 또 이렇게
그동안 힘듦을 서로 등을 기대어 달랠 수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삶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런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 남편은 그것을 알았기에 아내에게 재혼을 이야기한 거고요.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지금 이 시간까지 서로의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에 남편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가정의 이 갈등의 원인이 분명히 그 재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가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아내가 마음으로 들을 때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아내는 그 좀 서운한 감정을 조금은 내려앉히시고 남편의 말을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진짜 요 좀 전에 행복했던 신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그런 아름다운 부부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그럼 해보겠는데요. 아내와 자녀의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지금 많이 서운해 있고요. 또 자녀들은 어떨까요? 찾아와도 만나주지 못하게 하고 전화도 못 받게 하고 혹시 자녀들도 아빠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아마 그 두 분께서 황혼 재혼인 만큼 많이 신중히 결정을 하고 주변에서 안 좋은 사례들, 좋은 사례들 아마 많이 듣고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된 만큼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아내분도 남편분이 혹시나 먼저 본인 곁을 떠났을 경우에 앞에 다른 사례분과 같이 그냥 이제 더 이상 뭐 경제적 활동이 힘든 시기에 아무것도 없이 힘든 생활을 겪게 될까봐 먼저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남편분께서 이제 자식들을 생각하는 만큼 이제 같이 사는 분도 많이 사랑한다는 거를 조금 법적으로 좀 이런 건 좀 그렇지만 유언장을 먼저 다 같이 가서 좀 어느 정도 미리 작성을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아주 또, 되게 지혜로운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유언장이라는 게 사실 잘못 들으면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어차피 부부가 함께 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언장을 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그쵸? 그러면 그 유언장에 내가 먼저 혹시 죽었을 때 이 재산은 아내에게 간다는 것을 정말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금은 아직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전까지 사실 초혼하고 재혼하고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사실 초혼은 그냥 막 좋아서 하지만 사실 재혼은 여러 생각이 있잖아요. 나만 저 처음에 결혼할 때 정말 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아빠가 이렇게 손잡고 들어갈 때 아빠가 막 우시는데 아빠 왜 울어요? 이렇게 좋은 날 제가 막 그랬거든요. 초혼은 정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혼은 정말 초혼과 다르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믿음을 주는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예요. 그쵸? 정말 남편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속에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정말 솔직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했어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왜 그것을 따지는지 자신을 한번 아내도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편도 그 대화 속에서 분명히 갈등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겠지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산을 쓰는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재산을 증여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도 유언장을 쓰는 거 참 중요한 방법인데요. 그 유언장을 쓰는 방법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내와의 관계만 생각해서 남편이 아내와만 둘이 유언장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네, 자녀들은 또 서운해지겠죠.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심에 서 있는 남편이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금 서운했던 그 관계들을 좀 이렇게 좁힐 수 있는 그런 일을 먼저 하시고요. 그러려면 아내의 마음을 잘 풀어주셔야 되겠죠. 또 자녀들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이가 점점 좁아졌을 때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을 하겠다고 다 가족이 모여서 좋은 상황에서 유언장을 쓰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유언장도요,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모이기 전에 아내와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유언장을 썼으면 좋겠는지, 만약에 자녀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으면 그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또 아내에게는 정말 안정감, 내가 당신이 없어도 내가 이 다음에 죽어도 당신에게 다 나의 재산을 이렇게 증여할 거라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오갔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그게 좋을 것 같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요즘 현실에 정말 맞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부가 정말 이 갈등이 좁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의 감정을 축소하면 안 돼요. 아, 뭐 그거 같다 그래. 내가 뭐 당신 재산 안 줄까 봐 그래. 내가 다 가질까 봐 그래. 이 말이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많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 생각해 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재혼을 하자고 내가 먼저 제의를 했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아내도 훨씬 더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축소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울지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야 해요. 그게 바로 마음 털기거든요. 마음속에 있던 불편한 감정들을 아내도 그리고 남편도 자녀들도 함께, 때로는 또 따로, 왜냐하면 지금 불편한 상황에서 다 같이 모여 막 이래서 이야기하면 그게 대화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남편이 아내 따로, 자녀들 따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듣고요. 또한 남편이 제가 볼 땐 되게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본인의 마음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일들 속에 갈등은 우리들 그냥도 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소통,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소통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배려하는 마음, 맞습니다. 네.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그 진심은 누구에게나 잘 통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서로에게 갈등이 아닌 소통으로, 행복함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합니다. 성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생활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혹시 네. 이 부부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나요? 아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70대신가요? 네, 70대 초반 두 부부예요. 네. 제 생각은 아무래도 그 아내분이 되게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남편분이 이제 성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여자는 일단 마음이 풀어져야 네. 또 남편과의 그 성생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재혼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남편분이 아내를 설득시키면서 또 그 방법도 한번 같이 어차피 자녀들에게 벌써 증여된 재산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 생각엔 이 아내분도 이제 70대시고 하니까 조금은 마음을 좀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제 생각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지혜롭게 이 남편분이 아내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조언도 얻어 보시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정말 기다리고, 그리고 또 그 방법을 생각해도 이 아내분이 정말 그렇게 냉담하게 그렇게 개선이 안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속궁합이 정말 잘 맞아서 일주일에 2번이나 정말 행복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편이 막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이러면서 계속 구애를 하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마음이 다치겠죠. 더 많이 남편하고 더 많이 멀어질 것입니다. 남편은 이것을 잘 알아서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말 선물 공세도 좀 해야 하고요. 예, 그쵸? 뭐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 선물도 해주면서 아내의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도요, 계속 이것으로 인해서 이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화나는 사람 손해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 또한 좀 마음을 내려놓고 남편을 정말 입장을 바꿔서 남편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진짜 잘못된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혹시 내가 욕심을 너무 부리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조용한 대화가 부부의 섹스, 그런 행동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해요. 관계를 훨씬 더 좋아지게 만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애정 표현이죠.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성이에요. 어떤 그 진실이 뭔가 결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관계 말고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왜 그때 그랬어요?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남편도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런 설명이 되면 이해가 안 갔던 부분도 이해가 가게 되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산책을 하든지 어떤 뭐 두 분이 또 새롭게 여행을 다녀오든지 이렇게 해서 부부가 좀 가까워지는, 몸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을 자꾸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나는 정말 당신이 너무 좋아서 이러는 거야. 내가 내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얼마나 그동안 우리 행복했어.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내도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옛날의 추억은 분명히 떠올라요. 아까 그러셨죠. 아내를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드신다고 한 것처럼 이 부부도 사실은 사랑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여행을 통해서 또 색다른 언어의 대화를 통해서 부부가 좀 더 채워지지 않는 성 욕구를 조금 더 한 걸음씩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내와 대화하고 싶은데요. 대화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쵸? 어떤 대화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남성분이니까 아마 마음을 잘 아실 것 같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갈등이나 어떤 그 부부싸움 이후에 이제 대화가 좀 서먹서먹할 때는 제 생각에는 그 소소한 어떤 칭찬, 아내에 대한 소소한 칭찬부터 시작해갖고 공통 감신사를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아,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군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죠? 아내의 마음을 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내가 볼 때는 어떤 신뢰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 믿음이 정말 깨져 있는 상태예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에 신뢰를 쌓아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려면 아내에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한 칭찬부터, 아주 작은 칭찬부터, 그렇다면 작은 칭찬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만약에 그 아내가 정말 아주 작은 건데 칭찬을 들었을 때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감동이 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네. 나에게 관심이 있었네. 라는 생각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소함이 사실은 아내는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작은 관심이 아내의 마음이 녹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서운했던 마음들을 풀어가면 정말 실타래처럼 엉켰던 마음들이 조금씩 풀려가면서 서로에게 공감하는 마음,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겠죠. 사실은 그냥 아내의 말을 들어만 주는 것도 아내는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쵸? 들어주기 참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귀를 막고 안 듣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그냥 들어주어서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거려줘도 이 부분은 충분한 신뢰감이 그리고 공감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황혼의 사랑을 할 때 이렇게 사랑을 한대요. 솔직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랑.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모하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분은 건강검진도 같이 가고요. 결혼 전에. 그리고 또 재산도 다 오픈을 한대요.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아는 부부는요. 남편이
부채를 이렇게 부채가 혹시 있나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이 부채가 있었대요. 그런데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채를 갚아가자고. 통장까지 다 오픈하면서 그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마음에 진심이 통할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핑크빛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두 부부의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의 소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핑크빛으로 물들려면 본인 자신을 많이 사랑하세요. 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아름다운 핑크빛으로 상대방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부부가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정말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는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쵸? 다 아시죠? 그리고 여자는 공감을 위한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공감과 해결하는 부분을 서로 안다면 그 부분은 그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떠세요? 서로를 잘 이해하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한 이 솔루션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부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가 100년 해로를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것이 가장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새로 만난 부부도 정말 100년 해로를 하면서 잘 사는 것이 그들 부부에게도 행복함입니다. 그러려면 서로에게 그 어떤 욕구를 채워주고 어떤 것을 해주는 것보다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마음 챙김으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부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부부가 오늘 저녁 때 한번 마주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요. 불편한 점이 있는지, 혹시 살아가면서 힘든 점이 있는지 두 손 꼭 잡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부라는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사실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충분히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잘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기 부부가 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대화하는 태도는 대화하는 기술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해요. 대화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혹시 이렇게 남편이 뭐라고 말할 때 그냥 막 설거지하면서 눈을 안 보진 않을까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아는 부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속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하고 게임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을 딱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남편 뒤통수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런데 그 뒤통수밖에 생각나지 않는 본인의 마음이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다고 해요. 바로 이것이 대화의 기술입니다. 대화를 할 때 어디를 봐야 해요?
눈을 바라봐야 하죠. 눈을 마주치면서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슬프구나. 지금은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위로도 해주고 위안도 해주고 또 때로는 조언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통수만 산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다고 30년을 살았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정말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경청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남자분들은 대화보다는 어떤 액션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만약에 아내가 대화를 하자고 하면 좀 시큰둥하지만 후배가 저 고민했는데 술 드시러 나오시겠어요? 하면 어때요? 지금 금방 막 웃으시는데요. 얼른 아마 뛰어나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사실 그 후배도 물론 중요한 사람이지만 내 아내는 내 평생을 함께 할 앞으로도 계속 미래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내 또한 그 남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요. 남편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부부라는 인연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부부라는 인연이 정말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아주 중요한 인연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부의 문제 속에서 오늘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 부부가 행복한 삶을, 앞으로의 삶이 정말 핑크빛 사랑으로 물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 삶 또한 핑크빛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함으로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시려면 더욱더 건강하셔야 하고요. 건강하시려면 더욱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많이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핑크빛 사랑을 응원합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